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환경보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6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 별표 표시했죠? 이 부분은 국가고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볼게요.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환경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절차. 이 법률은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나와 있는 사업들이에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 사업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한 6줄 이상 되는 평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외우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사업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도시를 새로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갯벌 아세요? 갯벌을 막아서 거기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환경에 변화를 줘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로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산이 있거나 그다음 산을 갖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럼 어찌됐든 간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항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알 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좀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공항건설 사업에서 현재 여러분 울릉도 아시죠? 울릉도에 공항건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항건설 사업을 하기 전에 뭘 반드시 하셔야 되느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 이 공항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울릉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하여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울릉도에 공항 건설을 하더라도 이 공항 건설로 인해서 울릉도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고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하셔야 된다. 이게 법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진행이 되셔야 되겠고 이 환경 영향 평가를 가장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환경오염 사전 예방제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 이거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간략하게 여러분이 알 법한 것들로만 몇 가지만 언급을 드렸어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원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건데요. 자,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방안 및 그 대안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만 하셔야 돼요. 환경보전 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돼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중요하거든요. 주민, 지역사회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해야 돼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울릉도에 공항건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울릉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반드시 지역 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요, 주민의 참여,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뭐 설명도 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주민 참여,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울릉도 공항건설 사업이면 울릉도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 이 주민들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평가의 원칙,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69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이고요. 탄소세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은 국가고시 출제 비중 굉장히 낮지만 요즘 들어서 새로운 문제가 자꾸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고는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탄소세를 보겠습니다. 자, 탄소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산화탄소였잖아요.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이산화탄소였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라든지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서, 이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탄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탄소세, 이산화탄소, 탄소세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2번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부담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자, 이 개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그 다음에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을 그만큼 오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환경을 다시 좋게 만들어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이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건물의 소유자,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환경 개선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부담금은 이 소유자가 키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치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맡겨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돈을 맡겨두는 거예요. 예치라는 거는 맡겨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시면, 자, 부도 등으로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 아파트가 한참 지어지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공사 현장이. 그러면 대부분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도심에 흉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되게 보기 싫은 그런 현장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도 등으로 공사 현장이 방치가 될 경우에는 미관도 훼손이 되고요. 그 지역 아니면 그 도시의 미관이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흉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흉물로 자리 잡게 돼서 그 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들,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착공시, 착공이라는 말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 공사에 착수하다. 착수하는 거를 착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사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공사 시작 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범위 내에서 공사 시작 시에 돈을 맡겨두는 거예요. 맡겨두게 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1%씩 돈을 차곡차곡 맡겨두다 보면은 쌓여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 공사 현장에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 1%씩 만들어둔 돈, 쌓여있는 돈으로 미관 훼손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마련되는 거, 이게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맡겨둘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맡겨둘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안전관리 예치금. 그래서 1%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차곡차곡 예치를 해놨을 경우 부도가 났을 때 미관 훼손이라든지 안전사고에 관련된 비용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비용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해 배출 부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부가금. 공해 배출 부가금. 그래서 공해 배출하는 사람에게 이제 물리는 건데 허용 가중치가 넘는 대기, 수질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산업 폐수를 배출하는, 내보내는 사업장에게 부과하는 벌금. 내보내는 거를 배출한다라고 표현하죠. 이 내보내는,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공해 배출 부가금. 공해를 유발하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공해를 유발하는 곳에다가 공해를 유발하는 이런 배출, 내보내는 곳에다가 부과하는 금을 공해 배출 부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정도는 여러분이 뭐 아실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not in my backyard의 머리 글자예요. 그래서 N, I, M, B, Y 요거의 머리 글자를 합해서 님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님비 현상은 자기 중심적인 공공성 결핍 증상을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주거 지역에 범죄, 마약 중독자 수용시설, 장애인 아파트, 쓰레기나 폐기물 수용, 그 다음에 처리시설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에요. 내 주변에는 절대 이런 나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강력히 반대해요. 그래서 예로 들냐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거죠.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일어서냐? 여기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솔직히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 사회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도 있겠고, 뭐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땅값도 떨어질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해서 결론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님비 현상. 그래서 내 주거 지역에는 부정적인 것들은 들어오면 안 돼라고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핀피 현상은 님비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핀피 또는 인피라고 부르고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뜻의 앞머리만 따서 핀피, 인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님비 현상과는 반대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자기 구역 내에 오락시설을 비롯한 여러 측면의 유익한 시설의 설치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되는 시설 있죠. 나에게 득이 되는 시설. 예로 들면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주민들이 일어서서 반깁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라는 현상을 핀피 현상, 인피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님비 현상은 부정적인 거, 핀피 현상은 이제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다가 설치해주세요. 내 집 앞마당에다 설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현상을 핀피, 인피 현상이고요. 님비 현상은 내 집 앞에는 절대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님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님비는 부정이고 핀피는 긍정,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님비의 반대가 핀피다, 인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같이 여러분 좀 보도록 할게요. 국가고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자, 먼저 1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옳은 것.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지속적인 환경개발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이 돼야 돼요. 지속 가능한 환경개발이 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자, 두 번째, 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시작하기 전이죠. 전. 그 다음에 시작, 전중 후 이렇게 다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끝난 후에 평가라기보다는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미리미리 조사를 하는 전에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자, 그 다음에 3번 환경영향평가 시 전문용어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용어로 기록하시면 안 되고요. 이 환경영향평가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 위해서는 전문용어로 기록을 해버리면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겠고 알아볼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표시하면 안 되고, 주민이라든지 누구나 이거를 환경영향평가를 볼 수 있도록, 이 기록지를 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이 예방제도라 보시면 되겠어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답은 4번이겠고, 자, 5번 환경영향평가위원은 전문가로만 구성한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도 포함을 시킵니다. 지역사회 주민, 일반 사람들도 참여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해보는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게 뭐였죠 여러분? 환경영향평가.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과 같은 시험 문제, 그러니까 답이 환경영향평가가 되는 이 시험 문제가 국시에서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이 잘 해두셔야 되는데, 특히 환경에 대한 것들이고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는 거다. 환경영향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련된 요약 정리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